자, 지금 시간은 2020년도 2월 2일 날 0시 12분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국내 지수 선물이 또는 종합주가 지수가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 하락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수의 하락에 대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이 없다면 지금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백신주라든지 의학 관련주들을 매수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걸 청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버스 EX ETF를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선물을 매도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일반 거래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인버스 EX ETF를 매수하는 정도, 이 정도가 아마 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첫 번째 의학 관련된 주들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할 때 떨어질 때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짧고 깊게 그리고 강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도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인버스 EX ETF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선물 매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떨어지는 와중에 지레짐작으로 청산을 하면 다시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 강하고 깊게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목표치를 예를 들어서 210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100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목표에 다다랐기 때문에 청산을 하겠죠. 매도의 포지션을 청산하게 될 거예요. 인버스 EX ETF를 청산한다든지 아니면 선물 매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청산한다든지 이런 청산을 했어요. 목표가에 다다랐기 때문에. 근데 이 목표가에서 청산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내 생각에는 반등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매도하려고 청산했던 건데 2100을 깨더니 2090, 2080, 2070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2100에 청산하고 다시 2120으로 왔을 때 다시 한번 매도해서 2100에서 다시 청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좀 더 내려고 했는데, 얘는 2100에서 다시 2120까지 안 올라오고 오히려 그냥 계속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2090, 2080, 2070 이런 식으로 흘러 내려가게 되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2100에서 청산했는데, 그죠? 매도한 것을 청산했는데 2080에서 다시 매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높은 단가에서, 내가 청산한 단가보다 높은 단가에서 매도하는 거는 사람의 심리로 인해서 굉장히 쉬워요. 그죠? 내가 매도함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 한 20포인트를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하는 거는, 다시 매도하는 건 높은 단가에서는 정말 쉽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2100에서 청산해도 2080에서 다시 한번 매도한다고 하면요, 중간에 20포인트를 내가 손실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가 안 돼요, 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락하는 거의 특징 중에 가장 그 중요한 특징은 빠르고 깊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도자의 특징 중에, 매도의 특징 중에, 떨어지는 거의 특징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깊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내에 깊이 하락해요. 강하게 하락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2100에서 청산을 했는데 2080까지 또 떨어졌어요. 그럼 거기서 매도를 못하고 만약에 매수를 잡아버리면, 그죠? 매수를 잡을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하락해서 단기간에 너무 많이 하락한 것 같아. 내가 매수했는데 2050, 2100, 2000까지 그냥 확 흘러버리면 내가 매도해서 먹은 수익을 다 뱉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상승할 때는 내가 오히려 손실이 막대해져서 추가적인 매수를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역추세에 걸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매도 포지션이 끝나고 이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다음에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결코 매도를 청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오묘한 얘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지수는 조금 더 가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럴수록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다면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기든 아니면 인버스 EX ETF든 간에 그거를 추세가 바뀐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청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언젠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언젠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바뀐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청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매수를 하시든, 그죠? 매수 포지션을 전환을 하시든 아니면 포지션을 안 잡든 간에 일단 떨어지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깊고 강하게 떨어지지만 짧다 이거죠. 짧은 거예요. 짧은 거.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요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목표를 딱 정해놓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026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26이냐면 고점 대비 10% 정도, 그 정도예요. 그 정도는 기본으로 사스 때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 판단을 해요. 그래서 목표를 거기도 잡고 거기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포지션을 굉장히 작게 유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상황이 이래서 계속 뭐 확진자가 오늘 발표에 나오기에는 확진자가 11,890명이고 그리고 사망자가 259명이고 치료된 사람이 275명이에요. 의심되는 경우가 17,988명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확장되는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 한 다음 주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수순이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또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늘어나고 한국도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솔직히 이렇게 한 3개월 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파급력은 엄청 큽니다. 전 세계가 교역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숨만 쉬고 밥만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말아야 돼요. 주식은 예측하는 게 아니고 대응하는 건데,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계속 늘어난다면 요건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지금 제가 생각하는 10%보다도 더 과대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더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전 세계가 더 확장이 된다면, 환자들이 더 늘어난다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지금 제가 예상하는 뭐 2026 정도를 굉장히 크게 하향 이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장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요, 추세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저는 추세를 분봉 차트로 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분봉 차트가 이게 120분 봉 차트인데, 그죠? 이게 지금 완전히 무너진 차트예요. 무너진 차트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한번 볼게요. 선물로 보시면, 네, 선물로 보면 272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코스피 지수로 보면 2026이에요. 그래서 선물 지수로는 272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 4.61% 남았어요. 여기를 목표치에 다다르면 저는 포지션을 좀 줄일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포지션 좀 줄이면은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인버스, 그죠? 인버스 EX를 보여드리면은, 그쵸? 선물 인버스 EX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가요, 현재 15% 상승 중에 있어요. 이거는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을 얻는 종목이잖아요. 인버스 EX니까 선물 지수보다 떨어지는 거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떨어진 게 한 7% 정도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한 15.5% 정도 상승을 한 거니까, 저점 대비. 그래서 이건 떨어질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이런 것도 알아놓으시면, 하락에 대한, 내가 만약 1000만 원을 내가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는데 500만 원어치 요거 사면 그거에 대한 하락에 대한 해지는 된다는 거죠. 그죠? 곱하기 2니까. 그죠? 만약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하고 있었으면 이런 걸 사시면 500만 원어치 사면 1000만 원에 대한 하락이 이 500만 원으로 해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거 종목을 알아놓으시면 거래하실 때 굉장히 편안하죠. 하락할 때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락할 때 넉넉히 있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을 하나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는 하락에 베팅한 매도자는 상승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 자, 코스피 지수로 볼게요. 일봉이고 이게 분봉이거든요. 자, 분봉에서 이 파란 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하락할 때는 매수하지 않는 거죠. 그죠? 제가 기준선에 대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걸 따라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 중에는 예측하지 마시고 이 파란 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락할 때 내버려 뒀다가 여기 올라갈 때 매수하시면 요 정도의 또 먹을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게 쭉 내려오면요, 요것도 같이 내려와요. 그러다가 언젠가 올라가면 그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그런 거는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너무 많이 하락했어, 또는 그래서 청산을 하고 매수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봉 차트, 30분봉 차트 볼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떨어지다가도 올라가거든요. 요럴 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요럴 때. 그죠? 요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먹을 거 있거든요. 그죠?
이 떨어질 때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점을 찾아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올라갈 때 매수하셔도 많이 먹어요. 이렇게. 그죠? 많이 먹거든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차트를 보면서 방향을 읽는 게 차트를 보는 방법이에요. 차트를 왜 봐요? 차트를 왜 봅니까? 간단해요. 방향을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많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다가 상승 추세가 나타나면 그때 매도 포지션을 다 청산해서 수익 남은 걸로 주식 사시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인버스 EX ETF 그리고 선물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인버스도 모르고 그리고 선물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특히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 1억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또는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 정말 서글픈 일이죠. 오늘 100만 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1억 떨어지고 내일 또 2억이 떨어질 거를 뻔히 알면서 멍하니 있는 것처럼 참혹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팔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선물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버스 EX를 추가 매수한다든지 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면 방어해야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하셔서 활용하시고 그리고 만약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던 분이라면 그거를 상승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됐으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